자, 지수에서 두 번째, 지수의 확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는 우리가 뭘 하는지 좀 먼저 말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수의 확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뭘 확정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식은 좀 기억이 나지? 생소하지 않죠? 자, 이런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쓸 때 원래는 그 지수에 들어가는 놈의 수의 범위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 됐죠? 그 다음에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 자, 그 다음에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어떤 식으로 성립하고 있는지를 보는 단원이야. 그럼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정수일 때도 유리수일 때도 실수일 때도 약간의 제한 조건을 주기만 한다면 다 지수 법칙이 성립한대. 되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지수가 정수가 됐었을 때 지수 법칙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정수라는 건 양의 정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양의 정수는 당연히 자연수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그 정수 중에서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은 성립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는 0 또는 음의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뭐부터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A의 제곱 이런 거는 A를 몇 번 곱했다, 2번 곱했다라는 의미로 정의를 내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정수가 올 수 있다고 했고, 그러면 0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A를 0번 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를 내려놓은 게 뭐냐면, A가 0만 아니라면 A 0제곱은 1로 정의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마찬가지로 이 A 위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음의 정수가 올 수 있대.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런 거는, 자,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역수를 취해달라, 그러고 나서 제곱을 해달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역수는 A분의 1이 될 거고, 이놈을 제곱을 해달라. 됐죠? 그거에 대해서 이 옆쪽에다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0일 때는 A가 0만 아니라면 지수가 0이 되면 1이라는 값을 가진다.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를 역수취해 준 후에 n제곱을 해달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는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긴 했지만 원래 정의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수 법칙 중에서 이런 걸 배운 적 있어. 자, 나누기는 어떻게 표현하죠? 빼기로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만약에 m과 n이 1이었다라고 치면 a의 1제곱 나누기 a의 1제곱은 a의 0제곱이 될 건데, 나누기라고 하는 이 식 있잖아요. 나누기라고 하는 이 식을 진짜 분수식 형태, 나누는 형태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a분의 a가 되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 그냥 뭐 굳이 이렇게 왜 이렇게 됐다를 꼭 생각할 필요 없이 a 0제곱은 1이다, 그 다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역수치해서 n제곱 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1번과 2번을 정의를 내려놓으면, 이 1번과 2번을 정의를 내려놓으면 어떻다? 지수가 정수일 때도 이런 지수 법칙이 다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물론 교과 과정상에서 증명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책에 다 서술이 되어 있겠지.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 지수 법칙에 대한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증명까지 다 하나하나 하고 있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해를 위해서 증명의 과정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지수 법칙이라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는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그 다음에 무리수일 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실수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목적이 될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증명 과정을 생략할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면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 증명 과정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정수일 때도 이런 지수 법칙이 성립하더라.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을 정의함으로 인해서.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느냐? 아까도 말했습니다. 결론 성립한다. 됐지? 자, 근데 그거를 또 성립하게끔 하려면 요런 과정이 또 필요한 거야. 이 부분 읽어볼게요. A가 0보다 크다 이고요. 그리고 M과 N이 정수일 때, 그리고 이 N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A의 N분의 M 제곱은 N 제곱근 A의 M 제곱이랑 같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표현에 익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라고 하면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수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다시 다르게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 알면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 요거는 표현을 조금 표현 방식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좀 연습을 할게요. 표현. 자, 우리가 저건 무슨 말이냐면 A의 2분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2제곱근 A의 세제곱이라고 볼 거란 얘기야.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제곱근 자리에 온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몇 개만 더 써볼까요? 4의 2분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2제곱근 4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대. 뭐 3의 3분의 2제곱 나오면 세제곱근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대. 물론 얘들아, 여기는 이 2제곱, 2제곱근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가능해? 맞아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애서 쓰겠지. 근데 이제 저렇게 된다라는 걸 좀 알자라는 측면에서 방금과 같이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당연히 얘들아 2번은 1번 내용의 하위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A의 n분의 1제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다시 정수로 돌아가 보면, 자, 우리가 이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으로 확장을 하려면 이런 내용이 정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정의를 내릴 때 2번을 잘 보시면 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이 A의 역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 자리에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밑제한을 걸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수가 정수일 때 이전,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은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저런 거 자체가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수일 때는 2번과 같은 모양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A가 0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하려면 밑이 제한이 생겨야 되고 그 제한은 0이 아닐 때로 제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유리수로 또 확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 2번만 잠깐 놓고 봐도요. 물론 1번이 더 그 윗개념이지만 2번만 놓고 봐도 우리가 이 A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 있잖아요. A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 n분의 1이 유리수였고 그거를 지금처럼 제곱근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면 결국 이 제곱근 안에 A가 남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표현을 할 때 값이 실수로 나오는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n이 짝수이면서 A가 음수인 형태, 그러니까 이런 거지. 4제곱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들은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얘는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게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값 자체는 우리가 이제 실수 범위 내에서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n 값이 짝수일 때 마저도 성립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가 그때 이 A를 뭘로 제한을 걸어두면 되겠다? 그치? 0보다 크다라고 제한을 걸어두면 되겠다. 그래서 밑을 이렇게 또 제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었던 정수 때랑 비교를 하면 이제 범위가 더 줄은 거지. 밑 범위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아직 그 섣부른 얘기지. 끝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실수까지를 다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왔었을 때도 조금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지수의 범위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 제일 처음 자연수지. 자연수에서 정수, 그리고 정수에서 유리수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확장해 나갈 때마다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만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밑들은 제한이 조금씩 더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 잠깐만 정리하면 일단 표현 받을 것 됐지?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성립하게끔 하려면 밑이 제한이 돼야 된다라는 거 받을 것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는 이유는 뭐라고요? 저 정의가 있어야만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의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증명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을 유리수일 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 법칙이라는 건데 얘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수일 때까지 그래서 유리수에 해당하는 그 지수 법칙들이 다 성립한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실수까지 확정을 하고 싶다면 A 위에 뭐일 때? 맞아요. 무리수일 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무리수는 우리가 이렇게 딱 얼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가 아니라 소수로 나타냈었을 때 무한소수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딱 얼마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제곱근을 써서 표기를 많이 하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수를 계속해서 나열해 봤더니 그리고 그걸 지수 법칙에 써 봤더니 그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야. 그런 걸 우리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 극한을 배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리수일 때도 이런 지수 법칙들이 다 성립하고 그때는 유리수에서 붙었던 조건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조건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밑 얘기하는 겁니다. 밑의 범위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구나. 알겠죠? 그래서 결론 지수 법칙은 어디까지 쓸 수 있다? 실수 범위까지 다 쓸 수 있는 거다. 단 이렇게 지수의 범위가 확장됨에 의해서 여기 보면 됩니다. 점점 확장되고 있어. 이렇게 쭉 확장되고 있어. 됐지? 양의 정수, 자연수, 그 다음에 정수. 이제 정수까지 가면 지수가 0인 거랑 음의 정수가 이게 더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유리수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계속 확장될 때마다 결국은 밑 A의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자연수일 때는 밑 A가 실수 전체여도 상관없었어. 하지만 정수로 확장을 하니까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유리수로 확장하니까 A는 뭐가 되면 안 돼? 음수나 0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실수로 갔었을 때는 이거 마찬가지로 지켜주면 돼. 아, 그렇기만 하면 뭘 쓸 수 있구나? 맞아요. 지수 법칙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확장되는 거 한번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뭐만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표현 한 번만 더 볼게요. 어떤 표현을 배웠냐? 그러니까 정의를 새롭게 내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A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얼마다? A의 N제곱분의 1이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이 뭐 해달라는 거다? 역수 취한 다음에 다시 제곱을 얼마를 해달라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의 M분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M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그 수업 영상에서 보시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그렇게 다룰 필요 없다라고 한 거가 결국 이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뭘로 바꿀 수 있어? 지수 형태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이유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표현 다 익숙해지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